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학생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서울은 디버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주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전라북도도 학생용 1인 1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스마트 기기가 맞고 어떤 기기를 줘야 제대로 된 에듀테크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학생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정말 이번의 기기는 학생 중심 미래 교육에 맞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라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골라야 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순서로는요,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알아볼 건데요. 학생이 사용할 스마트 기기지 교사가 사용하기 편한 기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스마트 기기의 종류,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에듀테크의 종류, 그리고 각 기기별로 어떠한 OS를 쓰는지, 그리고 기기별 특성은 무엇인지, 우리 학교에서 맞는 기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기기 순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기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급받는 스마트 기기는요, 학생 1인당 60만원 정도의 기기를 하기 때문에 최신형, 최고급형 기기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춘 기기를 산다는 것 선생님들께서 염두해 두시면요. 이 한정된 6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살 수 있는 기기는 아이패드 9세대, 갤럭시 X6 라이트, 그리고 서피스고, 크롬북, 웨일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기기들의 생산 연도를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입니다. 물론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사는 것이고 예산에 맞춰서 사야 되지만 2023년에 보급될 기기를 사서 우리가 연한이 5년으로 2028년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기기가 2020년이나 2021년도 기기를 사서 2028년도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가 최상의 기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른 고려사항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보고 생각해볼 사항으로 남겨두고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5가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에듀테크를 사용할 건데요.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문서, 다양한 구글 독스, 구글 클래스룸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팀즈나 PPT, 엑셀 이러한 저작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에서도 웨일북과 웨일 OS 등을 출시하고 교육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에듀테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패들렛, 그리고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띵커벨이나 띵커보드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에듀테크라고 하면 유튜브를 빼놓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미리 캔버스도 중요한 에듀테크 플랫폼으로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에듀넷 서비스, 이학스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이따 등은 에듀테크로서 교사도 사용하고 학생도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도 없겠죠. 앞에서 본 5가지 스마트 기기, 어떠한 기기를 선택하든 간에 지금 선생님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기를 선택할 때 이 중에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에듀테크 플랫폼은 무엇이고 그 플랫폼이 선생님들이 선택한 스마트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에듀테크는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입니다.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학스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이따에 접속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줌이라든지 웨일온, 다양한 서비스들, 구글 클래스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웹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웹으로 제공되는 에듀테크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앱, 즉 어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보면 카카오톡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어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웹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해서 PC 카카오톡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실행 파일로서 존재합니다. 앞에서 본 웹에서 봤던 크롬 브라우저나 웨일 브라우저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학스터나 디지털 교과서는 웹으로만 존재하고 앱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위두랑 서비스는 어플로도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에듀테크가 웹으로만 존재하는지 앱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컴퓨터에 실행 파일로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존재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대부분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이로 센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이로 센서는 모바일 기기에 주로 있기 때문에 어플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사용하시려면 모바일 기기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패들렛을 쓴다면 패들렛은 웹은 존재하고 앱도 존재하고 실행 파일도 존재합니다. 내가 쓰는 에듀테크가 어떠한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은 웹 버전 서비스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플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실행 파일로서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줌을 생각해보면 컴퓨터에 설치할 때는 exe 파일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는 어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행 파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업무 포털 사이트를 들어갈 때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exe 파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는 보안 프로그램인 exe 파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는 업무 포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은 웹 종류의 에듀테크는 사용할 수 있고 앱 종류의 에듀테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설치 파일 형태의 에듀테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서피스 프로인데요. 서피스 프로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피스 프로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웹으로 접속하는 건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형 파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어플이라고 말하는 앱 형태의 APK 파일 형태의 에듀테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에듀테크의 종류가 어플이 있다면 서피스 프로는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롬북과 웨일북입니다. 크롬북과 웨일북은 서피스 프로와 같이 기기 형태 자체는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OS 자체가 크롬 OS나 웨일 OS를 쓰는 조금 노트북보다는 가벼운 형태의 스마트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롬북과 웨일북은 웹 형태의 에듀테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이나 설치 파일형 에듀테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기별로 사용 가능한 에듀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에듀테크,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듀테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시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시는 빈도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은 웹 버전의 에듀테크는 사용이 가능하고 앱 버전의 에듀테크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설치 파일 형태의 앱 버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피스고나 윈도우 노트북 형태의 스마트 기기는요, 웹 버전은 사용이 가능하고 앱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설치형 파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북이나 웨일북과 같은 브라우저 OS의 스마트 기기들은 웹 버전의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앱이나 설치형 파일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기별 OS의 두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두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기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도,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플은요, 유일하게 두뇌인 OS와 몸통인 기기를 모두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를 예로 들면 아이패드 OS라는 소프트웨어와 아이패드라는 하드웨어를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형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안정성은 가장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은 하드웨어의 명가인 것처럼 기기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 자체적으로 두뇌인 OS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원 UI라는 좀 이렇게 편의 기능을 넓히는 보조적인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은 이 두 가지의 OS가 공존하고 있고, 계정도 삼성 계정과 구글 계정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갤럭시 탭을 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패드와는 달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는 기기에 OS 업데이트가 2년을 보장합니다. 2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 UI가 최신 UI가 아니라 약간 옛날 버전의 OS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최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에서는 서피스고라는 하드웨어도 만들고요. 윈도우 11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이거 윈도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아시는 OS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MS의 이 윈도우 같은 경우도 보급형 기기에서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윈도우 11이 아니라 윈도우 7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기와 OS를 모두 다 개발하기 때문에 최적화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로 넘어가 보면요. 구글은 실제로는 기기는 만들지 않고요. 크롬 OS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크롬 브라우저를 윈도우처럼 OS로 개발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크롬북 같은 경우에 제조사들을 보면 구글이 아니라 여러 노트북 제조 업체들이 이 크롬북을 개발하고 거기에 크롬 OS를 올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롬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하게 만든 OS이기 때문에 OS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지만 OS, 이 브라우저 형태의 OS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이나 설치형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없고 정말 이 브라우저, 즉 웹에서만 작동하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 단점이자 또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과 같이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북도 크롬북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웨일 OS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웨일 OS라는 것 자체가 크롬 OS를 약간 모티브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웨일 OS고요. 여기 이 웨일 OS는 교육용 플랫폼을 아예 목표로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교육용에 적합한 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설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크롬북과 마찬가지로 약간 다른 회사의 다른 노트북 제조 업체에서 기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기기별 특성을 찾아보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버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앱 버전도 사용할 수 있고 설치형 파일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넘버스, 페이지스, 키노트, 그리고 학생들의 태블릿을 보거나 관리할 수 있는 교실 어플,
그리고 AR,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리얼리티 컴포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필기 앱인 굿노트 등과 같이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큰 아이패드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탭을 선택하신다면 앞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갤럭시 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삼성 노트와 S펜입니다. 특히 삼성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그 갤럭시 노트나 뭐 갤럭시 Z 폴드나 이런 핸드폰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S펜은 정말 갤럭시 탭이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S펜의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이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AR존과 AR 두들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갤럭시 탭 자체에서 실가면 컨텐츠나 AR 컨텐츠, VR 컨텐츠, 메타버스와 같은 형태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갤럭시 탭이 이 태스크바라는 기능을 지원했는데요. 태스크바를 통해서 아주 쉽게 멀티뷰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거나 다양한 어플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재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갤럭시 탭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피스고와 같은 노트북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일반 노트북이 아니라 이 서피스고는 이 키보드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태블릿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킥 스탠드가 있어서 별도의 케이스가 없어도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펜 모드, 그리기, 스케치 등 아이패드처럼 펜을 별도로 구매한다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서피스고는 흔히 우리가 윈도우 노트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피스고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윈도우 노트북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편적이다. 오히려 이 보편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웨일북은요, 360도로 접히는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웨일북은 장점이자 단점이 크롬 OS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크롬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 OS만의 장점이 있지만 크롬 OS를 벗어난 다른 에듀테크들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크롬북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크롬북과 마찬가지로 웨일북도 그 형태 자체는 비슷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일 OS, 웨일 브라우저라는 것 자체가 교육용 플랫폼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웍스를 이용하면은 MDM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기 관리를 쉽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의 교실 어플처럼 이렇게 학생용 기기를 수업 중에 관찰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학생들의 기기를 제어하는 이러한 형태의 수업 관리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웨일북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 서피스고 3, 크롬북, 웨일북 어떠한 기기를 선택할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학생을 중심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패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크롬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웨일북은 이제 막 처음 나왔는데 쓸만할까? 이렇게 선생님들의 편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떠한 기기를 쓰는 것이 정말 학생들의 수업에, 학습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 계정은 어떠한 기기를 쓸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사용하는 에듀테크, 그리고 교사가 사용하는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듀테크는 어떠한 기기에서 잘 돌아갈까? 우리 교실에서는, 우리 학교에 있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기기를 사용해야 호환성이 좋고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편할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기기를 원할까? 학생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이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잘 생각해서 학생들이 쓰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기기를 주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아이패드가 있고요. 아이클라우드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고려해 보시고 학생들의 계정을 뭐로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스쿨 매니저를 통해서 기기의 계정을 생성하고 그리고 기기 관리를 할 수 있고 MDM 서비스까지 모두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렇게 갤럭시 탭이나 크롬북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갤럭시 탭을 사용하든 크롬북을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구글 웍스를 이용해서 구글 계정을 만든 다음에 크롬북을 사용하시거나 갤럭시 탭 X6 라이트 이러한 경우에는 구글 계정과 삼성 계정 두 개 다 만들어야 한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잘 염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서피스고나 삼성, LG, 에이수스, 레노버, HP 등과 같은 윈도우 노트북을 둘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드라이브를 주로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북의 경우에는 마이박스라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요.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학생의 계정은 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지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학스터를 사용한다면 이학스터 계정이 또 필요할 거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면 구글 계정, 아이패드를 쓰지만 구글 계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갤럭시 탭을 쓰지만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거라면 학생들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또 필요할 테지요. 그러니까 이 계정은 이 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정이고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계정을 만든다면 사용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에듀테크가 하나의 계정으로 통일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금 제 그림에 있지 않는 에듀테크를 사용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 에듀테크가 어떠한 플랫폼으로 돌아가는지 웹버전인지 앱버전인지 설치형 파일인지를 잘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요 정말 학생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그리고 학생이 수업 산출물을 만드는 에듀테크를 잘 고려하시기를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이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낼 때 입력 기기가 펜슬이 좋을지 아니면 타이핑을 하는 키보드가 좋을지 마우스가 꼭 필요한지 화면 녹화는 되는지 스크린샷은 되는지 카메라는 있는지 마이크는 작동하는지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쉬운지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사용하고 어떠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정말 잘 고려해 보시고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이 원하는 기기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 있는 수업 환경에서도요, 우리 교실에 있는 TV에 미러링을 할 때 아이패드가 되나? 갤럭시 탭이 되나? 윈도우 노트북은 되나? 크롬북은 되나? 스마트 기기 하나를 샀는데 우리 학교에 기존에 있던 기기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용 빈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도구들, 우리 교실에 있는 TV나 첨단 기기들과 잘 통합이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보조기기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주기기, 윈도우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과 잘 호환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겠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교실 밖으로도 이러한 기기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한다면 가벼운지,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불편하진 않은지 이러한 무게나 이런 휴대성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입력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입력하는 것이 편할지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요즘 학생들은 터치로 하는 게 편한지 이러한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셔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그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면은 확실히 갤럭시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애플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삼성과 애플이 압도적인데요. 여기서 조금 별도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삼성 갤럭시가 압도적이지만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아이폰이 삼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스마트 기기를 학생용 보급 기기로 산다면 학생용 기기를 학교에 두고 학생들이 이미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의 그 어떤 호환성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보셔서 기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 학생들에게 너 아이패드 살래, 갤럭시 탭 살래, 윈도우 노트북 살래, 크롬북 살래, 웨이브 살래,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합해서 학생 기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기기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 순위가 있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순위이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학생이 쓸 기기니까 학생들에게 100% 결정권을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사가 좀 어려워하는 기기를 학생들이 선택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교사가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결국에 교사는 아이패드가 됐든 갤럭시 탭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크롬북이 됐든 웨일북이 됐든 모든 디바이스를 다 다루는 애니 디바이스 매니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들의 계정을 만드는 데는 어떠한 기기가 좋을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듀테크는 어떠한 기기에서 잘 돌아갈까, 우리 교실의 수업 환경에서는 어떤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기기를 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맞는 스마트 기기가 무엇일지 또는 선택한 기기의 사용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스마트 기기가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스마트 기기를 잘 선택하셔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편의보다는 정말 학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면서 기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한지쌤이었습니다. 바이바이.